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벌써 15주차 보강 수업 마지막입니다. 참 아쉽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하고 기말고사 때 처음이지만 건강하게 만나보기를 희망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마지막 수업이 되겠고요. 수업 내용은 저번 주 하던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게임 모델 제 논문을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교재 마지막 부분 시설 파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조금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른 뭐 과목도 비슷하겠지만 저는 세 문제 간략하게 낼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쉽게 또 점수도 잘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세 문제 정도만 내고 그날 제가 문제는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뭐 뒷장까지 써도 되고요. 서술식입니다. 서술식이라는 뜻은 논술보다는 짧고 단답식보다는 긴 겁니다. 한 문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량을 갖고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서술형 좀 길게 써줘야 돼요. 2학년 알겠지만 1학년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러면 8절지 시험 문제 큰 거 있죠.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을 써줘야 돼요. 세 문제면 뒷장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8절지.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비대면에서 고생이 많지만 아무튼 간접적으로도 이해돼야 됩니다. 첫 시험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서술적으로 한 문제당 8절지 한 3분의 1 이상 써서 세 문제면 뒤까지 넘어가는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죠. 문제는 뭐 되게 호텔에 제가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호텔의 뭐 조직, 호텔의 조직에 대한 각 기능, 그다음에 호텔 서비스의 특징, 그다음에 뭐 객실 요금이라든가 레스토랑의 종류, 그다음에 메뉴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호텔 직급에 따른 어떤 기능들, 또 F&B, 또 객실 이외에 또 연회라든가 그다음에 바라든가 음료 부분 또는 또 기능으로 나눠서 현관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서들이 있잖아요. EFL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해서 세 문제만 간략하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가능한 많이 쓰시고요. 내용은 강의 교재 제가 올린 건 너무 짧으니까 그 책 있잖아요. 교재 책을 좀 봐서 이렇게 미리 좀 답안을 만드는 연습.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미리 이렇게 답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 자료 보면 너무 짧고요. 책을 보고 그래서 예상 답안을 만들어 봐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죠. 교재를 보고 예상 답안을 만들어서 와서 써보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이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한 학기에 대한 문제는 정리를 하고 시험도 다 얘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신입생의 앞으로의 자세 같은 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시간이 되는 한 일단 보강 수업이니까 똑같이 삼천 수업 제대로 다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제대로 다 세 편에 걸쳐서 25분씩 수업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신입생인데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돼서 좀 안타깝고 그러나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조금 기다리시면 잘 될 거니까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 참으세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학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한번 기다려보고 단이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잖아요. 여름방학 들어가는데 뭘 할 거냐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출석이라든가 뭐 시험 점수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하지 마세요. 가능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제 밀린 사람 있으면 내면 되고 시험은 꼭 보러 와야 돼요.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를 이렇게 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 자 여름방학 들어가게 되면 물론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여행 가는 건 좀 힘들잖아요. 당분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좋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좋은데 또 경험상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그러나 학생이 본분을 찾지 뭐 공부죠, 공부. 그래서
첫 여름방학 때는 공부입니다. 공부. 전공이나 어학 같은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그런 방침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학교 프로그램들. 그 학교 프로그램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하고 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제공되는,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꼭 알아서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꼭 참가하세요.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하는 거 다 참가해서 경험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동아리가 안 되고 있는데,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WCC라는 게 있는데, 활동을 좀 하든 안 하든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을 해서 경력상 하나의 자그마하지만 스펙이 되니까, 그래서 없어도 동아리 가입을, 호텔이면 이제 제가 하는 WCC 와인 칵테일이라는 커피죠. 그래서 잘 못 만나다 하더라도 있는 제도는 활용을 해서 스펙을 쌓아라. 뭐 쓸데없는 스펙 필요 없지만 자그마한 기본적인 스펙은 필요한 겁니다.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아리 가입을 해서 하고요. 지금 물어보면 또 누가 회장인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끼리도 카톡방이 있고, 또 없으면 알려주고, 또는 학과 사무실, 또는 또는 학회장 있죠. 강두건 학생입니다. 강두건. 그 다음에 그 집행부들을 좀 만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회장,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동아리, 호텔은 WCC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같은 거는 1학년은 하지 마세요. 너무 일찍 경험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굳이 원하면 해도 되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이른 경험은 좋지 않다. 폭넓게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까지도 뭐 실습은 필요 없습니다. 계속 공부에 좀 전념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은 2학년 때,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 하고요. 여름방학 지나서 조기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학교에서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들 잘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여름방학부터 이후까지는, 그러니까 실습을 거쳐서 나가면 그냥 취업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번 여름방학은 적응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겨울방학까지도 여러분들 적성,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실습은 2학년 여름방학 때 나가서 원하면 취업하고 안 돌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학교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을 서포팅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학교를 활용하시면 되고, 또 저희들은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학교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교수들은 여러분들을 지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도록 저희는 뒤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성공시키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문의사항 있으면 물어보는 걸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도를 나갈게요. 자, 기억나시죠? 어디까지 했는지 연구의 방향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호텔의 식음료 부서 사례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게 있고, 이걸 기획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기획 과정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기획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게 되면, 취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처음에 이제 서비스밖에 모르잖아요. 이제 조금 밑에 직원일 때. 그러나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기획을 알아야 돼요. 기획. 그러니까 서비스만이 아니라 기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서비스 플러스 기획. 근데요. 자, 연구의 방향. 호텔은 그 판촉 부서 이외에 마케팅 부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호텔 시험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호텔의 조직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뭐 영업 부서에는 뭐가 있고, 서포팅에 뭐가 있고, 마케팅이 있고 쭉 써야 됩니다. 그게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15줄 이렇게 쭉 써야 돼요. 시험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부서가 있는데 행사 기획이나 이벤트 담당이 배치돼서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로컬 호텔에서는 기획부서랑 마케팅 부서가 있을 때 나눠서 하죠. 그래서 아무튼 행사 쪽은 마케팅에서 하고, 기획은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전략적인 거고, 체인 호텔에서는 기획이 없어요. 마케팅에 다. 아무튼 공통점 뭐예요? 마케팅에서 행사 기획하는 건 같죠. 현대적인 호텔 경영에서 식음료 부분의 영업 비중이 점차 적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호텔이 급증함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죠. 그렇다면 마케팅을 통해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호텔은 다양한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이벤트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 위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호텔의 마케팅 담당자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의 수많은 실행을 통해 경험적으로 기획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딱 정해진 기획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여기서 도출한 겁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도출시킨 겁니다. 자,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는 식음료를 중심으로 결합된 패키지를 이런 것 포함이 되는데 이걸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서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결합돼 기획되어지는 상품이다. 기획의 전문성이 특히 강조되어야 되고요. 호텔의 전체적인 마케팅 과정 물론 각 호텔 조직 단위의 치밀한 연석회는 이제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협력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석 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가 선택을 했느냐.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기획 모델 도출을 위해서 서울 시내 5성급 5스타 호텔 중에서 제가 그때 이 논문을 썼을 때는 신라 호텔, 그다음에 잠실 롯데, 밀레니엄 힐튼 남산에 있죠. 여기를 선정해가지고 사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국내 로컬 호텔 중에서 대표적인 비즈니스 호텔인 신라 호텔, 또 테마 리조트 성격 있는 잠실, 왜냐면 롯데 월드 있잖아요. 월드 놀이기구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체인 호텔 밀레니엄 힐튼을 사례 분석했다는 거죠. 왜 세 개를 선정했는지 이유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각 호텔의 특징이 반영된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조사했고요. 기간은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3, 4년 전이죠. 제가 그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중에 대표적인 식음료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하였고,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상품 기준은 선행령 살펴봄과 같이 엔터테인먼트가 실시된 호텔 장소, 연계되어 있는 기획 상품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서로 유사한 엔터테인먼트 내용은 기준으로 제시된 각 상품을 포함해서 적용을 해도 비슷한 건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 각 호텔의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홍보 인쇄물, 내부 자료, 인터넷 홍보 내용 이런 것들을 참고한 거예요.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뭐 전화도 하고 면접도 했고요.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죠. 그리고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호텔 기획 모델 도출을 위해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선행 연구의 다양한 자료를 플러스해서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쉐라톤 호텔 호텔에 근무한 경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기획 모델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논문의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결과 본론이 되겠습니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사례 분석을 먼저 해보았죠. 자, 사례 분석은 이제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사례 분석에서 영어는 Case Analysis of Hotel F&B Entertainment 있고요. 기본적으로 3개 호텔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우리가 레스토랑 부분에서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어 있느냐 또는 연회장 부분에서 어떤 공연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바는 어떠냐 그 다음에 연계된 거 패키지 같은 거 4가지 구분했습니다. 아시겠죠? 3가지 호텔에 4가지 구분을 해서 일단은 1차 단계로 케이스 스타디를 한 겁니다. 자, 신라 호텔에서는 레스토랑 부분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부분에서 3개 호텔 이렇게 할까요? 자, 신라 호텔입니다. 신라 호텔에서는 urban plate and beer.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개념의 축제 같은 거, 비어 파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Cool summer festival, 또 여름에 시원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레스토랑이 있겠죠. 신라 호텔의 어떤 레스토랑에서 이런 개념으로 이벤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 어떤 셰프, 그러니까 뭐 중국 상해, 뭐 싹시푼, 뭐 셰프 특선 요리 같은 거 것들을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디저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호텔은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레스토랑에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걸로, 그다음에 마시는 걸로 이렇게. 두 번째, 롯데호텔 잠실 어떤 레스토랑에서 하고 있을까요? 피크닉 세트. 이제 컨셉을 잡는 거죠. 피크닉은 뭡니까? 소풍이죠, 소풍. 어떤 우리 호텔의 레스토랑에 오게 되면 소풍 온 것 같은 그런 컨셉으로 어떤 세트를 정해가지고 한 거죠. 또 중식 냉면 특성. 냉면은 뭐 많이 있지만 우리 롯데에서는 좀 특별하다. 어떤 냉면이지만 좀 다른 차별화된 냉면 특성. 그 다음에 약식동은 프로모션, 보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보양식, 건강이 좋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셰프의 특성들, 또
이런 거 공통점이 있을 수 있죠. 호텔마다 약간 셰프를 내세우는 그다음에 부페이도 뭐 음식만 쭉 깔아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특정한 포인트를 조사한 부페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호텔은 부페 식당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페는 뭐가 틀리다. 이렇게 특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 힐튼에서는 어떻게 되냐. 필리핀은 축제. 이 호텔에서는 필리핀이라는 걸 주제 잡았죠. 뭐 말레이시아를 잡을 수도 있겠죠. 특정 국가 특징으로 잡아서 프로모션한다. 두 번째 바닷가재 특성. 바닷가재는 해산물인데 바닷가재를 비싸잖아요. 랍스타 같은 거 이런 걸 특성으로 한 거. 그다음 한우 전골. 한우도 비싸죠.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전골로 만들어서 한 특징이다. 어디서? 일식당에서. 일식당에서 주로 일식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식당에서 퓨전화돼서 컨셉을 시켰겠죠. 바비큐, 해피아워는 특정 공간에 있어요. 좀 저렴하게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뷔페인데 좀 프리하게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렌타인데이 때 활용을 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이벤트였던 3대 호텔이고요. 두 번째는 연회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 같은 것을 우리가 있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신라 호텔입니다. 성탄절 영화 뮤지컬 패키지. 한참 유행했습니다. 최근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최근엔 조사를 안 해봤는데 몇 년 전까지만 유행했어요. 유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유행했어요. 그래서 연회장을 빌려서 특정일날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영어 뮤지컬 어린이 상대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극장하고 비슷한 거죠. 호텔 연회장이 뮤지컬 극장으로 바뀌는 듯한 착각을 주는 그런 이벤트들이죠. 그 다음에 봄 특선 패키지 공연 같은 것들을 하죠. 왜냐하면 레스토랑에서 공연할 수 없잖아요.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래서 빈 연회장 활용을 해서 호텔에서 극장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롯데 잠실에서는 오리지널 R&B, 소울 같은 거, 재즈 같은 거 아주 특색 있는 거죠. 이런 공연들. 뮤지컬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넘버 좋은 거 뭐 뽑아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짧게 치고 나가는 거죠. 재밌게 20분에서 40분 이렇게. 그냥 오페라 공연도 짧게 치고 나가는 거죠. 무대 같은 거 멋있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힐튼의 어떤 게 특별 디너쇼. 이건 뭐 호텔마다 많이 하는데 어떤 디너쇼냐 이런 문제겠죠.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가수가 누구냐는 문제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은 디너쇼, 하지 않는 것은 콘서트. 콘서트는 식사 안 하는 거고 패션쇼. 패션쇼는 무대를 대개는 T자로 만들어서 길게 백드롭에서 돌아 나오는 스타일들. 익스피션, 부스를 넣어서 독립부스 또는 조립부스를 넣어서 또는 변형부스를 넣어서 하는 부스. 동선을 조닝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자선행사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제 임대를 줘도 되고 자기네가 직접 해서 걷어서 의미 있는 social responsibility죠. 수익보다는 매출보다는 이미지를 업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연회장 비어있을 때 그러니까 연회장이 꽉 차 있을 때 하기 힘들죠. 연회장이 좀 비수기 때죠. 비어있고 비어놓으면 뭐합니까? 장사 안 될 때죠. 소위 쉽게 얘기하면 비수기 때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주는 그런 것들이 좋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바. 레스토랑에서도 프로모션이 있다면 바, 음료 쪽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레스토랑은 음식을 만드니까. 그런데 바에서는 좀 더 간편하게 또 외부가 끓여드릴 수 있잖아요. 음식은 직접 하지만 와인 같은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프로모션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스폰서를 주는 거죠. 스폰서. 그래서 요리는 직접 만들지만 공산품이 들어오니까 스폰서를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스폰서. 바는 스폰서를 잘 봐야 돼요. 스폰서. 요리는 직접 만드는 셰프 특선이죠. 그래서 강조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셰프의 특선. 여기서는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타이틀 스폰서십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신라 호텔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쭉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만 봐봐. 차죠, 차. 차를 소재로 한 프로모션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어떤 그 빙수. 뭐 어떤 푸드 쪽보다는 약간 음료 쪽에 가깝잖아요. 물론 거기 과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어떤 재미있는 빙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라운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롯데로 가겠습니다. 롯데도 라운지를 활용한 프로모션, 또 빙수도 역시 나오네요. 여름에 망고를 활용한 뭐 간단한 프루트 같은 것들, 와인 기본이죠. 와인 프로모션 이건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많이 합니다. 와인. 댄스 파티도 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음식을 먹는 레스토랑에서는 그 댄스 파티 하기 힘들어요. 음식을 앉아서 먹잖아요, 스테이크. 그러나 바는 테이블이 있긴 있지만 바에서 변형을 해서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술이니까. 그래서 바는 테이블이 있지만 스탠딩 형식으로 변형을 해서 댄스 파티를 할 수 있는데 레스토랑 밥 먹는 데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매직쇼 같은 거 간단하게 매직 마술 이런 것들 다양하게 바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정적이지만 연회장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나 중간 형태 바도 할 수 있다. 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만 하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다. 술은 스탠딩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멜리엄 힐튼이네요. 그래서 빙수, 델리 이제 빵 종류, 제과제빵 포함해서 빵 플러스 빙수, 그 다음에 프랑스 와인 프로모션, 중식. 그러니까 프랑스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밌죠? 중식에다가 프랑스를 주는 프로모션이 되죠. 근데 프랑스 그러면 스테이크 앤 또 일식 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중식 또는 다른 거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는 주로 음식이 아니잖아요. 음식이 아닌데 바에서 먹는 와인을 플러스 중식을 플러스 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거꾸로 중식당에서 와인 프로모션 할 수도 있고 바에서 중식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느의 비중을 두느냐. 와인의 비중을 두면서 슬쩍 중식을 넣으면 바고요. 중식의 코스 요리를 하면서 와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음료 프로모션, 카페, 부르고뉴 와인.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와인은 뭐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2학년 때 배우는데 뭐 대략적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그때 그 2학년과 같이 보라고 그래서 한번 본 적 있죠. 수업 때. 그래서 관심은 가지세요. 관심은. 그래서 대략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좀 어려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잊어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와인은 이제 9세기하고 신세기 와인이 있는데 이제 9세기는 오래된 나라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주로 영원 와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신세계 와인은 미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중인데 프랑스는 가장 유명한 지역이 여기는 보르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르도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부르고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2대 지역이 있습니다. 보르도, 부르고뉴. 그래서 보르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대 샤또가 있습니다. 제일 비싼 5대 샤또. 그래서 보르도 좌안 메독 지방이 있는데요. 그중에 뽀이약 지방에서 뽀이약에서 3개가 나옵니다. 무똥 로칠드, 나뚜르, 라피드 로칠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을 마하고가 나옵니다. 마하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남북쪽으로 내려가면 오브리옹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을 건너서 오른쪽 가면 우안 오른쪽 지방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저기 포메롤 지역에 페트루스 굉장히 비싸죠. 페트루스 그 다음에 르빵 그 다음에 레방딜 포트빌리 지역이 나오고요. 그 밑에 생떼밀룡에는 제일 유명한 슈팔블랑 그 다음에 오존 그 다음에 파비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르고뉴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부르고뉴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샤블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샤블리 그 지역은 이제 샤도니 포도로 한 화이트 와인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부르고는 아니지만 위로 가면 쌍파뉴 나오는 스파클링이 샴페인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르고뉴의 핵심적인 꼬뚜두루가 있습니다. 꼬뚜두루 거기 북부가 꼬뚜드뉴 밑에가 꼬뚜드본입니다. 거기 꼬뚜드뉴는 제일 비싼 홈노만의 마을에 로마네 꼬부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타슈 그 다음에 그랑 에세조 그 다음에 르시부르 그 다음에 생비방 이런 것들을 12개를 한 세트로 해서 6,100밖에 안 나와요. 1년에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원에 가면은 이제 화이트가 유명한데요. 화이트가 제일 유명한 몽나쉐, 그 다음에 메루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뭐 샬로네스, 마코네, 뭐 그다음에 론 지방 쭉쭉 내서 가메 포도가 나오는 보졸레 지역 이런 것들이 쭉 나가고 프로방스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오른쪽 독일 국경 지역의 알자스 지역, 알자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이렇게 우리나라 비슷하죠. 이렇게 장마처럼 생겼잖아요. 맨 우측이 피에몬테, 그다음 밑에가 베네토, 밑에가 토스카나, 오른쪽이 베네토 이런 것들이고요. 독일로 가게 되면 이제 큰 여러 가지 지역인데 크게 모젤과 라인이 있는데 모젤 지역은 이제 병 초록색이고 라인 지역은 갈색입니다. 스페인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중 위에 리오와 지역이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뭐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다 아시죠? 먼다비가 창설한 나파밸리. 그다음에 칠레는 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있고요. 제일 알마비바 와인이 유명하죠. 미국은 뭐 오퍼스완, 그다음에 스티미 이런 게 비싸고요. 호주는 시라즈 포도가 유명합니다. 레드. 그다음에 뉴질랜드는 쇼비뇽 블랑, 화이트 포도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하여튼 뭐 좀 어렵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냥 대충 알아두면 됩니다. 2학년 때 자세할게요. 좀 관심만 가져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옥토버 페스트, 이거는 이제 가을에 이제 맥주, 이렇게 독일에서 하는 것처럼 맥주 파티, 빠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연계, 9분에서 네 번째 연계, 패키지 같은 연계 부분이 신라는 뭐가 있느냐. 신라 리워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콜라보라는 건 연계했다, 이렇게 같이 한다 그런 거잖아요. 콜라보해서 연계된 내용들을 신라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실하고 영어하고 연계되는 것, 또는 뭐 베이비 인형을 객실에 넣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플러스되는 패키지의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객실에다가 디너 뷔페,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백남주 유명한 신 아티스트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계. 그러니까 호텔 내부의 상품을 연계도 좋고 호텔 외부의 상품은 호텔에서 하루 자고 나가서 미술관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내부, 외부, 뭐 인터넷, 개념, 영화, 티켓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호텔리어는 내부의 서비스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창의적인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기획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뭐 단계적으로 밟아가지만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롯데네요. 롯데도 뭐 어린이날 뭐 귀여운 동물에서 어떤 패키지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뭐 공연 같은 걸 연계 퍼레이드를 다. 왜냐면 롯데 호텔 특징은 뭐예요? 호텔 위에 뭐가 있어요? 놀이공원 있잖아요. 놀이공원, 롯데 월드하고 플러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플러스해서 콜라보하는 거죠. 전망대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워크. 그다음에 이제 힐튼 같은 건 남산에 위치한 남산에, 여기서는 이제 부피하고 연계된 패키지라든가 또 어떤 걸 감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들, 패키지, 그다음에 와인과 바베큐, 그다음에 이그제큐티브라는 건 이제 고급스럽다 이런 뜻이잖아요. EFL처럼 그런 거 연계시키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15주 마지막 보강 1편 여기서 끝내고 잠시 후에 2편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